네, 고1 코드 8월 3주 시작합시다. 많은 사람이 많아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 날이군요. 오늘 인문지문이라고 목차에 써 있는데 사회지문입니다.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사회지문 할 거고 오늘 사회 영역 중에 정치학에 관련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있는데 이게 왜 안 펴질까? 아, 됐다. 호호. 보기. 예. 짜잔. 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내용 좀 볼까요? 오늘 지문은 특정 정치 활동이나 행정행위입니다. 모두 다 정부에서 결정한 행위란다 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자, 가장 좋은 행정제도가 무엇일까? 이런 거. 혹은 가장 좋은 정치 활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한다면 아무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또 이게. 요런 행위가 좋은 거예요. 혹은 이런 행정이 좋은 거예요 할 텐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대부분 느꼈다시피 완벽한 건 없습니다. 하나가 좋으면 다른 하나가 안 좋고, 다른 하나가 좋으면 나머지가 또 안 좋게 되기 때문에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볼 것들은 뭐가 있냐? 정보들이 나오는데 대립적 개념들이 나옵니다. 대립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철학 인문지문에서 봤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거. 그리고 오늘은 정치 행정이기 때문에 더 낮게, 더 좋게 발전하는 과정도 함께 있는 게 철학 지문과의 차이점이에요. 철학은 입장이 제시되고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간다면 행정 정치는 해보고 뭔가 아니다 싶으면 더 개선해 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도 같이 뒤에 추가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존에 훈련했던 거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정보 속에서 차이를 본 다음에 해결 과정까지 볼 수 있는가, 그 얘기인 겁니다. 자, 여기 이항 대립 기준 설정과 문제 해결 인과 흐름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항 대립은 제가 몇 번 했었어요. 정보가 나열될 때 그냥 나열되는 게 아니야. 기준에 따라 제시된다는 거. 요거 내가 몇 번 했었죠. 요거는 염지에 읽어보시고요. 그 아래 문제 해결 과정은 이거 한번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자주 보는 구조 중에 프로블럼, 문제가 제시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 두 개만 봐서는 우리가 문제를 못 풀게 해놔요. 정확히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이 문제 여기야. 이 문제에 대한 원인까지 찾는 거를 좀 더 요구해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문제와 해결책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이 둘이 이해도 안 되고 보기에서 적용 물어봤을 때 우리가 처리가 곤란합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겼는지를 캐치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수정함으로써 해결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해결까지 읽는데 오히려 편하기도 하고요. 문제에 나올 때도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저 스텝 2에 있는 문제 해결, 그리고 이번 파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지문들이 다 뭔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어휘 봅시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대부분 아는 단어일 텐데 혹시나 해서 말이죠. 제일 쉬운 단어는 아마 첫 번째 단어인 것 같습니다. 내포입니다. 안쪽에 포함되어 있다. 약간 담고 있어요. 의미 같은 걸 내포한다는 말 사용되어 있고요. 초래는 이 레자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다, 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러오다. 로드, 영어로는 로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결과로서 현상이 불러지다라고 할 때 초래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아닌가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크게 볼까? 여러분들 배치라고 되어 있어요. 배치고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 봤던 시험 그런 게 아니라 저 배는요 밀어낼 배자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쓰나요? 엄청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배제시키다 들어보셨나요? 배척하다, 그 배가 밀어내다는 뜻이었어요. 자, 서로 반대되어서 어긋나다가 바로 배치되답니다. 아마 오늘 읽는 것 중에 갑자기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할 텐데 뒷부분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배치,
반대된다는 뜻으로 읽으신다면 읽는데 큰 지장 없을 거예요. 이건 예문도 좀 볼게요. 그 기업의 독단적 결정은 시장경제 기본 원리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뭔 소리예요? 그 기업이 한 결정이요. 이 경제, 시장에서 작동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거랑 어긋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긋나다로 처리해 주시고요. 가시. 당연히 뾰족뾰족 아니고 이 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는 제가 중시하는 감각, 오감 중에 시각, 네, 그 시 맞습니다. 보다, 눈으로 인지되는 감각을 시라고 해요. 그러면 가시, 눈으로 보는 게 가능한 이라는 뜻입니다.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님들. 가시광선. 지우야 몰라? 그렇지. 가시광선 뜻이 뭐야? 어디서 나와 가시광선? 그래. 햇빛에서 나오는 선, 레이저가 몇 가지가 있거든. 자, 적외선, 자외선 나오지. 자외선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눈부시하고 보는 거는 바로 이름 그대로 가시광선이야. 그 가시가 이 가시야. 눈에 보이는 광선. 그래서 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눈부셔하는 게 바로 가시광선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개소리인 거예요. 자외선이 너무 세서 눈이 아파. 미친 사람이에요. 자외선을 본다면 곤충에 가깝습니다. 인간보다는. 자, 자외선이 세면 대신 피부에 자극이 돼서 뭐 차단제를 바르라고 하죠. 아니 오늘 아침에 내가 원장님한테 한 소리 들었거든. 원장님이 선물을 사줬어요. 저번 주 내 생일이었대. 그래서 선물 사주셨는데 선크림 같은 걸 사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선크림을 이렇게 내가 뭐 안 바르거든. 그러니까 야 별게 다 나왔어. 립밤 같이 생겼어요. 선크림이 좀 두껍게. 그래서 이걸 돌리니까 이렇게 하고 튀어나와.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래. 그럼 된대. 아유 고마워.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오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준 걸 버렸어. 그래서 버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라. 고양 당연히 야옹 아니고요. 이 양은 기르다 라는 뜻이에요. 양육하다 할 때 양이야. 그럼 고는 뭐예요?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학교 고등학교 할 때 고 높을 고자입니다. 그러면 고양 높게 기르다. 쉽게 말해서 키우다라는 뜻입니다. 뭐 다양한 걸 키울 수 있겠죠.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쓸 때는 마음을 키울 때 고양한다는 말을 써요. 이거 최근에 하지 않았나? 아닌가 봅니다. 정말 쓸데없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고전 게임 중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고전 게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다 안 하시는 분들이라서. 지우야 너도 안 했지? 롤 너 혹시 롤? 안 해봤어요. 알았어. 알긴 아니? 아니야. 됐다 그만할게. 원래 거기 스킬 중에 이게 있었어요. 고양이라고 있었어. 빨간색 눈으로 되어 있었던 아이콘이었는데 약간 게임할 때 하는 이제 스킬 중에 하나인데 뭐 순간이동하거나 뭐 불 붙이거나 뭐 치료하거나 그런 건데 이 고양은 쓰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옆에 있는 같은 편 미니언이라고 하는데 쫄따구인데 이 쫄따가 갑자기 막 우와 하더니 막 갑자기 빨라져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도 안 써서 없어졌습니다. 추억이네요. 반목 알고 계신가요? 자, 이 목이 눈목자입니다. 반은 반대, 즉 서로 반대로 쳐다보다 라는 뜻인데 서로 대립하고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반목하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좀 쓰죠. 예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휘는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 유형 따로 없습니다. 바로 문제 들어가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정책 행정에서 대립하는 관점을 찾아야 되고 둘의 차이를 찾아야 오늘 문제를 좀 수월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문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읽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글들을 많이 우리가 평소에 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최대한 이 안에 있는 용어들도 설명드리면서 해설해 드릴 테니까 일단 풀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문제네요. 6분 40분 너무 가혹한가? 7분 드리겠습니다. 7분이면 풀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자, 시간 재드릴게요. 출발! 볼까요? 1문단 알아들었죠? 님들아, 근데 이 글과 뭐 관련도 있긴 한데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딜레마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은근히 어려운 말이야. 그래? 이거 논리학 용어긴 하거든? 알았어, 지금 뭐 이렇게, 째려보니까 이게 너무 확실해 차이지. 나 처음 봐요, 이 눈빛. 그래? 지우야, 딜레마가 뭐니? 이거 거잖아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기차 5명 1명. 기차가 5명 1명. 그거 뭐 딜레마 아니 맞았지? 아니, 딜레마를 용어에 칸트 의무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 아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그대로 가서 5명을 뭐 할 것이냐, 내가 뭐 틀어서 한 명, 뭐 나 혼자 죽을 것이냐 선택하는 벤담의 공리주의와 칸트의 의무론의 판단, 논리. 그때도 딜레마죠. 근데 그게 딜레마의 용례지, 딜레마의 정의는 아닙니다. 잘했어요. 너무, 오, 대박. 에이, 이거예요. 딜레마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면 알아두세요. A와 B의 선택이 있습니다. A 선택은 결과 나빠져요. B의 선택 나빠져요. 이게 딜레마예요. 두 가지 선택이 존재할 때 모든 선택이 나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말한 것도 맞죠. 틀면 내가 뒤지고 그냥 내가 죽고 그대로 가면 5명이 죽고, 그러니까 둘 다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역시 이번 지문이랑 전혀 상관없지만 나중에 논리학 풀다 보면 만나게 되거든요. 이 딜레마 탈출법 뭘게요? A라는 정책을 선택해도 망하고 B라는 정책을 선택해도 망해요. 어떻게 하지? 우린 망했어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딜레마 탈출법 C안 제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과 관련된, 됐다. 오늘 노인네 같은 소리가 자꾸 고향부터 해갖고 자꾸 옛날 고전 게임 얘기를 하지 않나. 여러분들 맨날 이렇지 않아요? 집에 오늘 학원 올 때 고민했잖아. 집에 갈까? 학원에 그래도 그냥 갈까? 자, 학원에 가면 공부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집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딜레마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 망했어가 아니라 학원을 가더라도 즐겁게 공부해야지라는 세 번째 안을 꺼내는 건 어떨까요? 자, 들어와서 고전적인 딜레마. 이 어휘가 되어 있으면요. 이 글이 딜레마가 나오는구나. 뭘 예상할 수 있어요? 2가지 행위가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단어를 보면. 자, 그래서 국회의원과 지역구 주민의 생각이 다르다고 가정해보자. 누구의 의사를 우선하는 게 좋을까? 자, 이 아래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 나온 말 딜레마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 아래 나올 2가지 게 뭔지 압니다. 자, 뭐겠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기, 요게 A 안건이 되고요. 국회의원 의견 따르기, 이게 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단점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딜레마였으니까요. 생각보다 3글자짜리 단어에 꽤 많은 구조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가볼까요? 헌법. 짜잔, 여기 있다. 국회의원은 주민의 뜻에 따라 입법해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조항에서 그런 걸 찾을 수 있다. 자, 바로 명령적 위임 방식입니다. 이거는 바로 나오죠. 주민의 의견대로 하는 거야? 국회의원 의견대로 하는 거야? 주민 의견대로 하는 거죠. 괜찮을까요? 단점 뭐죠? 여기 있네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충실하게 나와요. 네, 민주주의는 주인인 국민에 따라 이제 의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대로 국회의원 네 생각을 알 바 아님? 지역구, 널 뽑아준 지역구 사람들의 생각대로 너는 뭐 행위를 해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는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2년 뒤면 투표하잖아요. 여러분들 정책에 관심 있어요? 세종시 도로 건설 방향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들 집 앞에 보도블럭이 깔리는지 안 깔리는지도 사실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서, 여러분들은 공부하기 바빠서 정치인한테 맡겨준 거거든. 야,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우리 바쁘니까 대신 우리가 월급 줄게. 이게 국회의원이에요, 사실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이 혹시 우린 잘 모르잖아.
국가 전체 이익을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닌 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바로 명령적 위임 방식의 단점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심플하죠, 글 구조. 첫 지문은 좀 쉬운 편이에요. 자, 두 번째 문단, 다음 문단은 자유위임 방식입니다. 더 안 가도 될까요? 국가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렸지만 서술 기준, 이항 대립된 서술 기준에 따라 정보가 나열되는 중이에요. 네, 이번에는 국가 이익을 고려한다는 자유위임 방식이고요. 장점 뭐 신나게 나와 있죠. 국회의원이 대표자가 자기가 계산해서 이게 맞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맞을 확률이 더 높을 거야. 단점이 있겠죠. 어? 그럼 단점이 없는데요? 다음 문단에 있습니다. 짜잔. 네. 뭐라고 써있는지 볼까요? 아하, 여기 있네요. 신뢰관계 약화. 뭔 소리냐? 되게 멋있게 써있잖아. 이게 무슨 말일까? 다음엔 안 뽑아줘요. 그 지역구 구민들이 나라의 이득을 떠나서 내가 의도한 정책이 아닌데 이 사람이 했어? 그럼 이 사람 다음에 안 뽑아주죠. 여러분들 되게 추상적인 얘기 같잖아. 별거 아니야. 자, 봐봐. 우리 세종시에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지, 고생하시는. 나도 잘 몰라,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국회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이야. 입법 활동하고 계셔. 자, 이번 입법 뭐냐? 세종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자, 이번에 법이 올랐다 쳐봐요. 가정에서. 안 올라왔어, 참고로. 올라왔어. 내년부터 세종시에 있는 모든 집값은 50%로 깎는다. 라는 법을 발의했다 쳐봐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뽑은 지역 국회의원은 뭐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이제 들어 누워야지. 뭐 그럴 거면 날 죽이고 통과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안경 삑 하더니만 그래, 국가 전체 이득은 이게 맞겠군 이라고 찬성했다 쳐봐요. 어떻게 돼요? 바로 다음에 이제 안 뽑히죠. 이겁니다. 신뢰관계 약화라는 게 바로 되게 단순한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문제가 하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권한을 남용하도록 제재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국회의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걔가 잠깐만 이거 어차피 쟤들이 다 못 막잖아. 그러면 내가 크게 한탕 해볼까? 어떻게 막을 건데? 막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아까 문제 나와 있었다고 했죠. 짜잔, 물어볼게. 이거 해결책이죠.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여기 딱 지지하거나 대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솔루션 맞죠?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야? 기역 솔루션이야? 니은 솔루션이야? 니은 솔루션인 거 바로 눈치챘죠? 그러면 이 S는 니은과 비슷하겠어? 기역과 비슷하겠어? 자, 니은의 단점. 와, 니은이 이렇게 돼.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얘는 뭐랑 비슷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렇죠. 니은과 같을 수가 없죠. 무조건 니은과 반대의 얘기일 거 아니에요. 니은의 해결책이니까. 그게 선지에 있어요, 딱. 자, 같이 봅시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 엄청 쉬웠죠? 오늘 문학이 좀 어려워요, 참고로. 독서는 안 어렵습니다. 아니야. 오늘 독서는 조금 어려워, 사실. 두 번째 지문이 어렵습니다. 너 살짝 맛봐서 알지? 전개 방식입니다.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는 건데. 아유, 쉬워라. 1번입니다. 위임 명령, 그리고 명령적 위임, 자유 위임 두 가지가 나와 있었고 각자 장단점 나왔었어요. 오케이. 자, 1번 나오고요. 선지 2번 답 아니죠?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그냥 동시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자, 서로 인과관계에 있다. 아니요, 두 개는 서로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각자 있는 겁니다. 자, 공통점? 아니요, 공통점을 따로 강조한 건 없습니다. 자, 아니에요. 한견해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두 개를 출발했습니다. 딜레마라고 시작했잖아요. 자, 1번의 답은 1번밖에 없네요.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한 2번인데, 자, 기역은 명령적 위임, 니은은 자유 위임. 너무 어렵나? 주민 뜻대로, 의원 뜻대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이냐? 의원이 A예요. X 표결해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그겁니다. 이게 세종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은 X가 자기들한테는 손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라고 X한테 압박을 넣은 거예요. 의원님 이번에 반대표 아시죠? 라고 주민들이 전화한 거야. 세종시 집값 반값 미쳤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자, 타당은 골라야죠. 1번. 기역입니다. 자, 기역은 다시 한번 말지만 명령적 위임. 주민 뜻대로 해야 돼요. A는
국가 이익에 도움되면 찬성. 어이? 국가 이익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기억이었어, 니은이었어. 니은이잖아요. 번지수 자체가 잘못됐죠. 이해되세요? 자, 두 가지 차이만 이해했다면 풀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선제 2번. A는 지역구 주민의 의사가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면 기권. 기권은 좀 뜬금없는데요. 다르다면 반대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기권이란 말이 섞여 있네. 예, 기권은 기권은 안 되나요? 잘 생각해봐. 명령적 위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주민과 의원의 뜻이 다르면 주민 뜻대로 하는 거죠. 혹시 주민의 뜻이 기권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위임적 명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일무단이 제시한 주제. 누굴 걸 따라야 될까? 누굴 걸 따라야 되는지 결정하는 거지. 기권은 경우의 수에 없습니다. 답이 아직 안 나왔네. 자, 니은은 자유위임, 의원님 마음대로. 3번. A는 반대하기로 성공을 했다면 X에 반대해야 된다. 아니요. 자, 무슨 페이크가 살짝 들어있지만 선거 공약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주민들한테 한 거잖아. 그리고 주민들이 이 사람을 뽑아줬잖아. 그러면 이 선거 공약은 누가 원하는 거야? 주민이 원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럼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자, 공약의 특수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공약은 선거할 때 저 이렇게 할 거예요 한 거고, 그 사람이 당선됐다는 거는 그 공약을 주민들이 대부분 과반수가 지지한다는 뜻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민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3번 X. 자, 4번인가? A는 소속 정당의 당론이 찬성 의견을 하면 X에 찬성해야 된다. 답이 아니죠. 왜 아닐까? 이거는 주민 뜻대로 안 한 거잖아. 이 글의 핵심은 주민과 그 의원이 대립했을 때 누굴 따르냐는 거지. 당론. 잠깐만. 당론이 뭔지 아시죠? 정당의 주장을 당론이라고 해요. 이 론이 주장이었습니다. 얘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얘는 여기 배틀 이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답은 돌고 돌아서 결국에 그냥 5분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역구 주민들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네, 그냥 심플하게 이게 답이었던 거였어요. 좀 허탈하죠? 함정들이 조금씩 있었던 거였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처리할 수 있었고요. 어려웠어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봅시다.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제도. 자, 이건 다 안 보고 몇 개만 볼게. 일단 선지 2번 볼까요?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 명령적 위임은 기억이야, 니은이야? 기억이었죠. 근데 가가 비슷한 게 기억이었죠. 그게 이선지야. 기억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 가에서도 그 문제 나타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기억과 니은이 대립되어 있고 니은의 해결책이 가기 때문에 기억과 가는 유사하다는 논리가 이 선지 3번에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아니에요. 적절한 거예요. 답 볼까요? 4번.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차별 없이 대표가 선출과 보내주는 가에 해당한다. 이게 일단 직접 민주주의가 뭔지는 아시죠?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거 직접 민주주의 제도 도입된 법이 뭐가 있을까? 투표예요. 투표는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투표 여러분들, 물론 니들은 못하지만, 니들은 인간으로 안 보는 거야. 내후년에 하잖아. 잠깐만. 대통령 선거가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타이밍 맞으면 여러분들 할 수도 있겠는데요? 별 감흥 없으세요? 난 처음 투표할 때 막, 드디어 투표를 하면서 막 난 국회의원 선거가 처음 투표였는데, 21살 때 했는데, 엄청 재밌었는데. 됐다. 친구들하고 가서 막. 자,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랑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표자 선출권을 부여한다. 대표자를 뽑는 권한을 준다. 이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직접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대표자 없이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거라고 써 있습니다. 자, 답 4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4번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이런 것들은. 어휘 문제잖아. 팁을 줄게. 동사 유사한 걸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가 처리하고 있는 목적어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찾았습니다. 뭘 찾았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생기를, 권리를, 직업을, 이익을. 그럼 뭐 어떻게 찾아요? 가장 비슷한 거 찾는 거야. 본문의 A는 근거를 찾았대요. 근거를 찾았다. 조항의 근거를 찾다. 그럼 근거와 가장 유사한 게 뭐냐? 실마리가 가장 유사합니다. 나머지는 뭐 그나마 권리? 권리와 근거는 전혀 다르죠. 네, 선제 1번. 근거 혹은 해결 실마리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1번 답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넘어갈게요. 자, 메인 메뉴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거 어렵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어휘가 좀 까다로워요. 지문에 사용된 거. 지우야 자꾸 무시해서 미안해. 다원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려운 어휘가 많다니까. want, 원해. 괜찮아? 다는 많다야 적다야. 많다 적다. 원하는 게 많은 사이로 되다. 이게 다원화야. 괜찮을까요? 옛날에 됐어. 자, 그래서 현대사회가 다 원해야 된다. 현대사회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무슨 말이에요? 예시를 들어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김봉수가 이 국가에 원하는 건 뭘까요? 돈? 딱히? 명예 굳이? 이 나이에? 나는 이제 안타까운 게 세상에 재미난 게임이 많잖아요. 근데 점점 요즘 나오는 게임들이 사양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컴퓨터 부품을 세금으로 보급해 주는 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자, 지우야 너도 원하니? 그치, 너는 딴 걸 원하겠지. 너는 뭘 원해? 국가한테 하나 원하면 들어준다고 하면. 돈. 예, 어때요? 벌써 달라요. 누군 또 돈이 아니라고 돈이니? 꼭 둘 중에 하나 고를 필요는 없고 내가 원하는 게 나려면 여기서 네가 딴 걸 해줘야 돼. 자, 다 해주고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 알고 계세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확장하기 위해 꽤 오랜 시간 노력해왔어요. 그래서 세계의 국가 중에 지방자치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중앙정부가 모두 다 결정했어요. 뭐까지? 세종시 택시비까지 결정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세종시 택시비 기본 요금 정부가 정해줄까요? 아니에요. 세종시청에서 시장님이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 일은 니네가 알아서 결정해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지방자치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방자치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결정 과정에서 능률성, 효과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커져있다. 님들아, 능률성, 효과성이 뭔지 아실까요? 합쳐서 뭐라고 하게? 효능성? 효능도 나쁘잖아요. 효능이란 말 써요.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네가 더 싫어하는 말. 효율. 이 두 개 합쳐서 효율이라고 해요. 효율을 우선시한 경향이 커져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 있었겠지.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그래요. 당연히 효율적인 거를 높게 취급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려면 효율이 뭔지 알아야 돼요. 효율 정의할 수 있겠어요? 이게 효율이에요.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걸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엄청 커. 근데 들어간 돈도 엄청 커. 그건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갔어. 거의 안 들어갔어. 근데 효과도 밋밋해. 역시 효율적인 게 아닌 겁니다. 자, 싸게 샀는데 개 좋습니다. 이게 바로 효율적인 거. 자, 요즘 말로 가성비죠. 됐다. 자, 그래서 전문적인 행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 빈번해지고 있다. 이해되세요? 원인 결과야.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그냥 행정 담당자, 공무원 한 분이 그냥 도로 사업도 하고 전기도 하고 학원법도 하고 진짜 혼자 다 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죠. 효율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전문적인 행정 담당자라는 게 생겼대요. 그런가 봐요. 자, 근데 이 글은 주제가 그게 아니라 여기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잠깐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낯설지 않죠? 시장님이 뭔가 결정하시나 봐요. 근데 지역 주민 의사와 무관하거나 배치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지방자치에서는 해줘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나 봐요. 자, 별거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려면요. 이 개념부터 인지하고 가야 돼요. 이 도시에서 하는 모든 시장님이 결정하는 정책들은 누구 돈으로 시행하나요? 여러분들 부모님 돈으로 시행해요. 자, 솔직히 말할까? 여러분들 학원비 감사하게도 28만 원 내고 계시잖아요. 자, 그 중에 일단 소득세 몇 %게? 아니 소득세가 아니라 거래세 10%야. 일단 여러분들이 결제한 순간 28,000원이 깔끔하게 우리 시청으로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손에는 한 26만 원, 25만 원쯤 있겠죠. 여기서 38% 정도가 세금으로 가요. 괜찮지? 이거는 사업을 운영한 좀 독특한 사람이니까 우리 강사 입장에서 해줄까요? 나도 강사긴 한데 오늘은 이제 휴시네. 우리 옆에 이제 덩치 큰 아저씨 한 명 있잖아요. 한솔쌤인데 보람과하고 있어요. 한솔쌤은 우리한테 노동을 제공하고 우리가 급여를 드려요. 자, 여러분들이 낸 수강료의 퍼센트를 나눠서 이분한테 드린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이번 달에 받았다 쳐볼게요. 그러면 3만 원은 자동으로 중앙정부로 갑니다. 그리고 3,000원은 시청으로 갑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안 그러면 월급을 못 줘요. 이런 식으로 열심히 가져가신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낸 돈으로 이 지역의 정책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손해보는 정책을 하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얘기 갖고 꺼낸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사실. 자, 이번에 내가 오늘 하필이면 카메라 들어가서 뭐 얘기를 편하게 못하겠네. 자, 이번에 아비투스 국악원 오는데 뭐 여러분들이 각각 이 주변에 이제 인도를 타고 오죠. 인도가 너무 좁은 것 같대요. 그래서 인도를 파고 다시 새로 깔겠대요. 얼마 드는데요? 800억 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어디 있어요? 세금 추가로 걷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머니하고 이게 돈 좀 더 내시죠. 그럼 무슨 말이 나와요? 아니, 그 돈으로 겨우 여기 바닥을 간다고? 나 걷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효율이 좋지 않구만. 이렇게 되죠. 근데 왜 그럴까요? 원래 이거는 비판하는 게 아니야. 원래 정부 사업은 효율성을 추구하진 않아요. 왜? 효율성은 누가 좋은 거야? 돈 조금 써서 이득 많이 얻고 싶은 이런 기업들이 추구하는 거지 정부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불용성이라는 게 있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산으로 딱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냈으면 남기면 감옥 가야 돼요. 그 예산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주신 나도 열심히 내는 그 세금을 모두 다 사용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못 쓰잖아요. 조사받습니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바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우리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제 보러 갈 거예요. 야, 눈치 빤 사람은 바로 알지 않아? 하나 더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읽으시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좀 깁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아까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지문입니다. 어렵습니다. 자, 시간 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세 문제밖에 없네. 자, 6분 어떨까요? 출발하도록 하죠. 네, 뭐 표를 그리는 식으로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 그냥 텍스트로 바로 보도록 합시다. 민간화 경영화 되게 나오고요. 이거 왜 했는지 계속 알아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 위에 있었죠? 효율성이요. 어디 갔어? 짜잔! 이 둘은 모두 공통적이다. 공통점이 하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지로 내기 좋아요. 공통점은. 자, 시장경제의 원리가 도입됐다. 시장경제의 원리가 뭘까요? 효율성 추구가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1문단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생긴다. 그래서 시장 경제 원리를 받아들였다. 그때 나온 게 두 개다. 그럼 시장 경제 원리가 뭐겠어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 원리였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고요. 자, 민관화는 보세요. 위탁하는 겁니다. 맡긴 겁니다. 결정, 집행 다 맡긴 게 바로 민관화예요. 즉 기존에는 정부나 지방 정부가 하던 일을 기업이 하는 거예요. 자, 극단적으로 뭔 줄 아세요?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학교 가잖아. 안 갑니다. 대신 어디로 가냐? 아비투스쿠 가고 놀는 거야. 왜요? 내가 학교가 민간화되면 그렇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짜잔. 하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 여기 있습니다. 뭐 다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경영화는 뭐냐? 뭐가 다르냐? 이게 핵심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민간화는 민간 기업한테 맡긴 거고요. 이 경영화는 화라는 말에서 알겠지만 지들이 경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마치 민간 기업처럼 자체적으로 이 효율성을 하는 걸 해보겠다는 거죠. 자, 문제가 뭐냐? 대충 해요. 왜요? 김봉수가 아니야. 사장님이 아니야. 공무원 분들이셔. 이분들은 효율이 좋은 정책을 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삶에서. 그러니까 빨리 그냥 편한 대로 기존의 관행에 따라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사실은. 자,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 제도를 한대요. 자, 뭐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 설명회 등입니다. 이거 뭐야? 아까 직접 민주주의 아까 그 있었죠? 똑같죠, 글의 구조가. 놀랍게도 둘의 연도는 7년 차이가 있습니다. 우연히 두 개 나온 게 비슷해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자, 요거 하면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 됐을까요? 그래서 두 개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나와 있다. 이건 단점이 따로 없었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빨리 하고 시작. 5번. 리크에 대한 설명. 이거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잘 맞춰서 좀 놀랐습니다. 내가 1문 다 설명을 열심히 한 보람이 있나? 1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을 중앙정부와 대비한다? 아니에요. 둘이 그냥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똑같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신 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지만 중앙정부도 다를 바 없다는 게 1문단 내용이었고요. 됐죠? 1번 답이니까 넘어가고요. 기업과 니은. 문제가 또 아까랑 비슷하죠? 기업은 민간화, 니은은 경영화.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면 되는데 답 바로 볼게요. 4번입니다. 기업과 니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의 정책 결정을 위임한다. 위임, 위탁. 기업만 위탁입니다. 위임입니다. 니은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본다고 써 있었어요. 자, 4번 괜찮을까요? 차이점인데 공통점처럼 써놓은 거예요. 지금 대부분 다 맞추셔서 제가 지금 설명할 게 없어서 뻘쭘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이 문제가 이제 어렵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선지 안 읽고 요거만 읽어도 무슨 문제가 나오겠군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자, 문제 봐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할수록 잘해져. 적절한 걸 고르래요. 님들아, 적절하지 않은 거와 적절한 거 문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적절한 거는 서술형으로 바꿔도 답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딱 정해져 있어요, 4개. 적절하지 않은 거는 4개가 맞고 1개가 틀린 거잖아. 근데 적절한 거는 4개가 틀리고 하나 맞는 거야. 즉, 이 보기를 통해 나올 수 있는 명확한 한 가지 결론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니까 어디 갔어? 주민투표 괜찮을까요? 주민투표 제도는 본문에 나온 뭐죠? A, 그러니까 직접 문지주제도죠. 주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결정해요. 자, 근데 아까 본문 보니까 A 보니까 좋은 점 쫙 나열돼 있었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반목이 심해졌어요. 갈등이 심하대요. 불신이 심해져요. 협조를 안 해버려요. 다른 정책에 대해서 투표를 그냥 거부해버립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단점이지. 본문에 없었지. 그럼 이제 문제 다시 볼까요? 아까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 써 있는 거와 관련해서 보기를 이해한 것은 직접 민주주의는 뭐라고 하겠어? 맞네, 좋은 거 맞네. 혹은 꼭 좋은 건 아니네. 둘 중에 뭐겠어요? 꼭 좋은 건 아니네. 이거밖에 없어요, 할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거 찾으러 가는 거야.
됐을까요? 네, 5번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